갑자기 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바람이 불더니 카페 창밖으로 황토색 종이 상자들이 바람에 나뒹구는 게 보였습니다. 한두 개인가 싶더니요, 한순간 거리로 날아가는 종이 상자가 8개, 10개, 그리고 짧은 순간 바람에 날리는 상자들이 우수수 더 많아졌습니다. 유리창 가까이 고개를 내밀어 보니까요, 도로가에 종이 상자를 가득 실은 손수레 리어카가 보였습니다. 그냥 보아도요, 폐지를 주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손수레 같았습니다. 주변엔 사람이 없이 손수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그 손수레에서 폐지로 보이는 종이 상자들이 바람에 날려 비에 젖은 콘크리트 까만 바닥에 뒹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2층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 바람에 날리는 상자요. 바람에 날아가는 종이 상자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카페 창가에 앉아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떡하지? 하며 걱정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손수레 근처를 아무리 둘러봐도요, 그 주변에 손수레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길가에 손수레만 그냥 그렇게 세워져 있었죠. 어떻게 하지? 내려가서 주워 담아야 하나? 마음이 애가 탔는데요. 마침 주변을 지나던 행인 중에 몇 명이 바닥에 있는 종이 상자를 주워서 손수레에 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손수레에는 물건을 묶는 끈이 없었는지, 보통은 검고 두터운 고무끈 같은 것으로 묶잖아요. 그런데 종이 상자를 덮거나 묶을 수 있는 그 어떤 끈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행인들이 종이 상자를 주워다 담아놔도 다시 바람에 날아가고 다시 바람에 날아가고 그랬습니다. 손수레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칠 전이었어요. 카페에서 제가 방송 중에 카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건 노트북 작업을 틈틈이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약속 장소나 아니면 일 보는 장소 카페에서 노트북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페 안의 풍경이나 아니면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그런 풍경들, 광경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하늘이 맑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바람이 휘잉 하고 잠시 불더라고요. 저는 창가 바로 옆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2층에 있었는데 2층까지 종이박스 몇 개가 바람이 이렇게 날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창밖을 내다봤더니 2층까지 올라와서 보인 종이박스가 몇 개였을 뿐이지 아래쪽으로는 한 15개, 20개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이박스, 폐지로 보이는 그러한 종이들이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어디에서 올까 둘레둘레 봤는데 카페 1층 문 쪽에 저희가 이제 리어카라도 부르는 그런 손수레가 있었고요. 그 위에는 종이박스가 여러 개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폐지를 줍는 분이
잠시 거기에 세워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 손수레로 보이는 그런 주인분들은 안 계셨고 거의 한 반절 정도의 종이박스가 종이 상자가 이미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하나 내려가서 주워야 되나 하는 순간에 다행히도 마침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주워서 이렇게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끈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러한 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워다 놔도 날아가고 줍던 시민분들도 포기하고 가시고 조금 지나면 또 다른 행인이 와서 주워놓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고요. 저도 이제 일정이 있어서 한 5분, 8분 정도 제가 곧 나올 때의 상황이었어요. 보다가 나왔는데 나오면서 저도 주변에 혹시라도 주인분이 있으면 알려드릴까 봤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개만 주워다 놓고 왔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 7년, 8년 전 정도의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역시 그날도 카페에서 그때는 저 혼자 노트북을 한 건 아니었고요. 지인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골목길에 있는 좀 사거리 같은 모퉁이에 있는 카페 2층이었어요. 이제 눈이 겨울이었고 조금씩 흩날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 사거리 한켠에 작은 바구니를 놓고 지나가는 이제 행인분들께 도움의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은 엎드려 있었고요. 처음에는 바람이 안 불었었는데 눈발이 좀 흩날리다가 바람이 한순간 한번 휙 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전에도 우연히 자꾸 그쪽에 눈길이 가서 제가 그분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바구니에 있던 1,000원짜리로 보이는 지폐들이 바람의 순간 휙 날아갔어요. 한 10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워낙 짧은 순간이어서 저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 지금 제가 말하는 상황이 한 5초 사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엎드려 계시던 그분이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어떻게 또 하다 보니 저 눈이 짧은 순간인데 마주쳤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려가서 바람에 날렸던 종이 지폐들을 찾아서 주워드렸는데 날리는 순간은 한 10장 정도 더 이상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랬었는데 저는 한 3장 정도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3,000원이죠. 3,000원을 가져다 드리면서 저도 마침 현금이 있어서 함께 담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과 또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는데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알아요. 저도 날아가는 걸 순간 저도 봤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런 마음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눈빛을 교환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나류젓갈피에서 준비한 첫 곡 먼저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곡은요. 사라강이 부릅니다.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to feel the dew on your skin. That is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We could stay out late until the sun sets past 8, and the cotton candy haze nears the warmth of your gaze. Raise your glass to mine, and as we drink we would lock eyes, so we could disregard the thought of ever having to part.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this lightness of being we both know to be fleeting, like the last breath of a sunset right before the day is dead. But maybe the heat of today could keep even winter away. So I'll remember your laugh, 'cause nothing ever changes the fact that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Da-dun-da-dun-day.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사라강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들으셨습니다. 네, 한번 혹시라도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상황 떠올려 보셨나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맑은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바람이 불었는데 폐지를 주워 담는 손수레에 있던 폐지가, 종이 상자들이죠. 바람에 막 날리는 순간을 내가 어디선가 봤다. 근거리에서. 그리고 한 번은 7, 8년 전 겨울에 거리에서 작은 바구니를 넣고 계시는, 그 어려운 분 그 바구니에 있던 지폐가 순간 부는 바람에 지폐가 막 날아갔다.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음악이 나갈 때 생각해 보신 분들도, 떠올려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겨울에 7, 8년 전에 바람이 불 때 날아간 지폐는 바로 1층으로 내려가서 주워서 담았고요. 주워드렸고요. 이번에 며칠 전 종이박스가, 폐지가, 종이상자가 날아갔을 때는 잠깐 망설이긴 했어요. 내려가서 그걸 주워야 되나? 당연히 마음은 먼저 향합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마침 손수레에 주변에 그 손수레의 주인도 없었기 때문에 내려가서 저걸 주워야 될까? 마음은 주워야지, 주워서 들어야지 했는데 그 뒤에 바로 붙어서 오는 게 내려갈까 말까, 내려갈까 말까. 다행히도 이미 그 주변에 길을 걷던 행인분들이 날아가는 종이 상자를 주워서 담았기에 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변명 같죠? 마음은 아니었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지만 저 역시 한 5, 6년 후에 다른 약속 장소로 옮기면서 주워서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저가 한 5분 후에 내려갔을 때는 계속 행인분들이 주워서 담아도 덮는 거나 묶는 끈이 없기 때문에 이미 거의 다 날아갔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오셔서 많이 놀라거나 또 아쉬워하지,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휴지를, 쓰레기를 거리에 잘 버리지 않는 편이기도 하지만 잘 줍는 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진 곳이 아닌 저희가 일반적으로 버스로 다니는 큰 길이 있고 주변에 행인이 걸을 수 있는 도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길을 걷다가 눈에 너무 작은 거, 그런 것까지는 안 줍고요. 좀 큰 그런 휴지로 보이는,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들이 이렇게 막 바람에 있거나 발에 채이면 주워서 가까운 버릴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버리곤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주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일부러 막 착한 척 하면서 줍는 게 아니야? 라는 것들이 괜히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특별히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 걸 주울 때는 그냥 나쁜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이잖아요. 거리에 있는 휴지나 쓰레기, 저희가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는 건 좋은 건데, 그런 걸 보는 순간, 거리에 있는 쓰레기나 휴지를 보는 순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면 실제로 주워서 버리곤 하는데, 남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신경을 쓰더라고요. 신경 안 쓸 때가 한 번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88 올림픽 말할 뻔했습니다. 올림픽 때, 그때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오셨죠. 길을 걷는데 외국인 분들이 많았어요. 한참 경기를 할 때이기 때문에.
거리에 눈에 보이는 그런 큰 쓰레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올림픽 때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를 처음 찾으신 외국인분들도 있을 것 같고,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버리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국민 누구나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는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는 국민의식, 시민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외국인들이 걷는 그 앞에 있는 쓰레기들을 여러 번 주웠던 그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주우니까요, 주변에 있던 시민분들도 길을 가다가 같이 주워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하면 주위에서 있는 분들이 그런 선행이라면 함께 하는, 자랑은 아닙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마침 며칠 전 종이박스 날아갔던 거, 그때도 저는 바로 용기를 내서 줍지 못했지만 지나가는 여러 행인분들이 담아서 그 종이 상자를 주워서 담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위에서 카페에서 2층에서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그 상황이 요즘 너튜브에서도 유행하는 실험 카메라, 관찰 카메라 이거하고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일부러 연출한 상황은 아니었지만요. 너튜브나 가끔 저희가 TV에서 볼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 시민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보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는 몰래카메라도 생각났어요. 지금은 하나의 일반적인 용어가 됐죠. 처음에 TV에서 이경규 씨가 몰래카메라를 시작했죠. 그 종류 중에 하나는 연예인들에게 뭔가 재밌는 상황을 연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시민의식과 관련된 반응이나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였는데, 그 두 개가 저는 생각나요. 뭐 매주 있었는데 다 생각은 안 나고, 하나는 건널목 신호등에서 행인분들이 서 있다가 시민이 서 있다가 빨간불인데 아직 한 명이 딱 건너려고 하면 주위에 있던 분들도 파란불인 줄 알고 같이 건너려고 하죠. 이게 생각이 하나 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이제 건널목에서 건널목에 파란불이 켜지고 차 쪽에 빨간불이 켜지면 정지선에 맞게 차들이 멈춰야 되잖아요. 과연 얼마나 잘 멈추는가. 그때만 해도 정지선을 살짝 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그걸 관찰 카메라, 몰래 카메라 한다면 정지선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에게 양심 냉장고라는 걸 선물을 했었죠. 그것을 보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저 양심 냉장고에 몰래 카메라, 관찰 카메라를 만나면 좋겠다. 그래, 그 생각으로 더 그러한 질서를 잘 지켰던 기억이 말하다 보니까 나네요. 네. 잘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나에게도 저러한 양심 냉장고의 순간이 오겠지.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어요. 요즘 차도로 나가서 보면 화물차 뒷면에 눈동자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죠. 화물 차량에는 더 많이 있어요. 저는 그냥 그게 귀엽다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한 스티커를 감시의 눈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량 뒷면에 눈동자 모양의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감시의 눈이라는 심리효과를 일으켜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압박으로 인해 안전운전을 더 지나는 차량들이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운전자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왕눈이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그 뒤에 오는 차들이 추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가 좀 더 거리 유지를 하면서 안전운전을 한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감시의 눈, 이건요, 영국 뉴캐슬 대학의 연구팀에서 한 실험인데요. 교내 구내식당 내 매점에서 저희가 매점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면 거기 사장님에게 아니면 점원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불하는 곳이 없이 그냥 양심껏 돈을 넣고 가는 그런 실험을 했대요. 이러한 눈동자에 스티커를 붙여놨을 때가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예쁜 꽃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꽃 모양을 붙였을 때보다 눈동자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놨을 때 매점에 오는 사람들이 돈을 양심적으로 넣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험,
감시의 눈 실험에서부터 시작을 드려서 이건 그러한 눈동자 모양의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심리적인 효과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자동차에도 뒤에 그런 걸 붙이는 형태가 저희가 거리에서 볼 수 있고요. 일부는 요즘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은 거리에 보면 저희가 유독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서 쌓이고 있는 곳들이 있죠. 이곳에도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감시의 눈과 같은 눈동자를 지금 붙이려고 그런 시도를 붙인 것도 이미 어떠한 동네에서는 해봤을 수 있겠죠. 좀 더 체계적으로 붙이기 전과 후 어떻게 활동이 시민들의 모습이 바뀌는가 그런 준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감시의 눈,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앞서 저는 반대였어요. 거리에 있는 휴지나 쓰레기를 주울 때 누군가가 보는 게 저는 부담되더라고요. 안 보는 게 저는 줍는 게 마음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이러한 감시의 눈,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해도 내 마음에 눈이 있죠. 양심의 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윤리, 도덕 이런 거로도 할 수 있고요. 꼭 쓰레기를 주울 때가 아니라고 해도 많은 환경이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눈. 지난주에 내 맘처럼 되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걸 내가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것들, 상황과도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근간에 밤에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을인가?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낮에 되면 또 한여름이고. 그리고 저는 며칠 전부터 밤에 귀뚜라미 소리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풀벌레 소리죠. 저는 이맘때의 귀뚜라미 소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막상 당일보다는요. 저는 12월이 되면 여기저기에 이제 길거리에서 캐롤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게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화려한 예쁜 장식들을 하잖아요. 그때가 마음이 더 설레이는 것 같아요. 막상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좀 덤덤해지고요. 가을의 풀벌레 소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9월 되고 10월 되면 가을이 깊어지면서 정말 밤만 되면 많은 귀뚜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가 들릴 텐데요. 그때도 설레이지만 지금처럼 시작하는 귀뚜라미 소리가 마음을 더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그런 가을을 연상케 하는 귀뚜라미 소리를 좀 들으려고 하고요. 이건 노래는 아니고 귀뚜라미 소리만 배경음악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잠시 듣다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어간 노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노래도 한번 이어서 듣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 정도에 귀뚜라미 소리를 잠깐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들려드렸던 이유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아직 한참 멀게만 느껴지는 가을을 우리가 잠시 연상해보자.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라도 들으면서 가을이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들려드린 적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바람과 좀 막연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곧 가을이 시작이 되고 있죠. 절기적으로도 가을을 알리는 절기들이 하나둘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말 가을을 맞이하는 귀뚜라미 풀벌레 소리와 함께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노래 듣겠습니다.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들 내게 말하지만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별이 지면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나의 가슴 속에 젖어오는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적이 되어 나를 또 울리고 아름다웠던 우리 옛일을 생각해보면 나의 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픔만이 깊어가는데 나의 별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나의 가슴 속에 젖어오는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접이 되어 나를 또 울리고 아름다웠던 우리 옛일을 생각해보면 나의 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픔만이 깊어가는데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들었던 연주곡은요, 나단의 달의 연인, 그 중에서 조용한 시골밤의 귀뚜라미 소리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 배경음악이 4분, 5분 정도인데요. 앞에 일부 잠시 듣다가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귀뚜라미 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듣고 오셨습니다. 시작 부분 그리고 전반에 흘러서 귀뚜라미, 가을 느낌의 소리도 들리고요. 부분적으로 개구리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물론 개구리의 개굴은 저희가 한여름 그리고 한여름 밤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요.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한여름밤 개구리의 소리와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한여름이 지나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아련함? 벌써요? 아직 여름은 낮에는 더우면서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날이 많이 덥긴 한데요. 아직이라는 말을 하는 것부터도 벌써 그 말에 가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저희 아직 여름이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지금이 가장 더운 한여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아직은 낮에 덥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이미 마음적으로나 계절적으로나 가을이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귀뚜라미와 관련된 풍경의 소리 듣다가 그리고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다네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효과음처럼 귀뚜라미 소리 듣다가 뜬금없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귀뚜라미 소리, 저희가 귀뚜라미가 노래한다 라고 표현을 하신 분도 있고 운다, 귀뚜라미가 운다 라는 표현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하죠. 풀벌레 소리, 울음소리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저희가 보통 운다 그러면 웃다, 울다, 슬퍼서 운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슬퍼서 운다는 거라기보다는 소리를 낸다, 울린다 라는 부분에 울다 라는 표현인가 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전에는 생각을 안 해보다가. 그리고 귀뚜라미가 운다, 노래한다, 연주한다, 소리낸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의사소통이잖아요. 네. 귀뚜라미가 뭐 개처럼 짖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날개에 있는 이제 소리가 나는 그걸 이제 비벼서 거기서부터 소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는 다 똑같은 귀뚜라미 소리로 들리지만 그들 간에는 뭔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부분도 뜬금 노래 듣다가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의 오늘은 27회 방송이고요. 지난 25회 방송에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와 생각을 나눴습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물론 맘처럼, 그리고 말처럼, 마음처럼,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를 저는 들었죠. 커피를 마실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해서 듣거나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때 대처했던 이야기 26회 방송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아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무례한 어떤 어르신 때문에 엄청 불쾌한 아침이 있었어요.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들거나 품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올라오는 화로 인해 하루를 다 망친 기분이었지만요. 그분으로 인해 소중한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맛난 점심도 먹고 좋아하는 노래도 들었는데 기분이 전환되더라고요. 남의 행동과 날씨, 다이어트는 마음대로 안 되지만 생각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부정적 스위치 오프, 긍정적인 생각 스위치 온. 그리고 싸이와 박정현의 어땠을까 신청합니다 하고 웃는 표시 이모티콘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요. 살다 보면 정말 이 사례처럼 무례하구나 하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와 관계없이요. 그리고 그런 경우 대다수는 또 본인이 그러한 무례를 범했는지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하겠죠. 무례한 상황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나의 소중한 하루까지 망치면 더 억울하거나 나만 손해잖아요. 물론 말처럼 그 마음과 생각이 갑자기 훌훌 털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나는 지금부터 기분 좋아져야지 이렇게 마음먹는다고 바뀌는 건 아니겠죠. 대신 그러기 위해서 일단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료를 먹거나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그러면서 기분 전환 아라님처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또 써주셨어요. 그 중에 다이어트는 네, 3개였습니다. 남의 행동과 날씨, 다이어트는 마음대로 안 되지만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공감하는데 다이어트는 고민입니다. 네. 네. 내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 우리가 보통 2개를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는 다이어트, 하나는 금연. 그리고 여기에 하나 좀 더 더한다면 운동도 살짝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금연 중요한 건 다이어트를 하냐 마냐, 금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것보다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인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를 하거나 금연을 하기 위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도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금연도 그렇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금연을 하는 건 적극적인 네, 찬성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거리에 있는 휴지를 줍는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담배를 피고 꽁초도 휴지통에 좀 버리거나 해야지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요즘은 예전에는 거리에 휴지통을 많이 봤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가게에서 뭔가를 먹고 그 봉지를 버리려고 아무리 주변을 봐도 휴지통이 없더라고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 환경 미화라든지 휴지통이 너무 지저분하게 또 관리될 수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리에 저희가 휴지를 버릴 수 있는 아니면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네. 그런 것도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 필요성을 느낄 때 내 마음으로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금연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그래도 그게 마음뿐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다짐을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송에서 한 번씩 이야기했던 거가 있죠. 정기적으로 만보 걷기를 해야겠다.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부터는 저도 마음으로만 말하지 말고 꼭 마음처럼 몸으로 걷기를 해야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예전에 저희가 방송 주제로 한번 마법의 주문 이야기 했었는데요.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오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네. 주문을 외워서 이루듯이 마음속에 오더 주문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카페에 커피를 주문하듯이 2가지 주문입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되라 하는 마법의 주문과 함께 어디 카페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마음에 주문을 넣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요. 부정적 스위치 오프, 긍정적 스위치 온.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시고요. 아란님의 신청곡 듣고 하겠습니다. 싸이가 부릅니다. 어땠을까? 피처링 박정현.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Yo, check 나의 옛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그리고는 혼자씩 웃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 또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난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어땠을까?
같이 꼴딱 밤새 맞이한 아침 홀딱 잠게 창문을 닫지 우리는 마치 창밖에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귀 속에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썩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의 너의 소리가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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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서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그땐 사랑이 뭔지 몰랐어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 혼자서 그려본다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싸이의 어땠을까 피처링 박저린, 박정현 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숙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따뜻한 헤이즐넛에 얼음 2개 넣어주세요. 저와 같은 분이 또 계시는군요. 제가 뜨거운 걸 못 먹어요. 그래서 한참을 식혀야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히읗 해주셨고요. 그걸 기억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행자님의 지인분은 울적했던 기분이 활짝 개었을 거라 생각하니 저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은데요. 저는 모든 사람이 생각한 대로 된다면 아마도 세상은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의사나 판사가 되면 어떻겠어요? 킥 해주셨고요. 빨간머리 애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지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저는요, 이 멋진 말을 참 좋아해서 가끔 중얼거립니다. 사랑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시적부터 즐겨 듣던 곡, 짐 리브스의 애너벨 리를 신청하고요. 8월을 보내며 시 한 편 띄웁니다. 하고 시 적어주셨습니다. 8월에 꿈꾸는 사랑, 이체. 여름하늘은 알 수 없어라. 지나는 소나기를 피할 길 없어 거리에 비가 되었을 때 그 하나의 우산이 간절할 때가 있지. 여름에는 길기도 하여라. 종일 걸어도 저녁이 멀기만 할 때 그 하나의 그늘이 그리울 때가 있지. 날은 덥고 이 하루가 버거울 때 이미 강을 건너 산처럼 사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지. 그렇다 해도 울지 않는다. 결코 눈물 흘리지 않는다. 오늘이 고달파도 웃을 수 있는 건 내일의 열매를 기억하기 때문이지. 진행자님을 위시하여 모든 웃는 날 보내세요. 청취자분들도요. 라고 시와 글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소원, 소망이라는 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원, 소망을 이뤄줬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뭔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된다고 하면 큰일 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도 모두가 그러면 의사나 판사라는 표현 해준 것처럼 모든 저희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선전포고, 다시 최근에 중동의 전쟁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격 무기를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건데,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뭐 이번 전쟁에서 이겨, 뭘 쏴, 이렇게 직접 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요? 대신 누군가 또 지구는 멸망하지 않고 지구는 자연환경이 보호돼서 행복하게 잘 오래오래 살 거야 라는 바람을 가지신 분들의 또 그런 바람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이 글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처럼 이런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속상하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상적으로 내가 살면서 뭔가 순간적으로 노력하거나 아니면 좀 기분과 관련된 부분, 커피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뭔가를 내 약속을 하거나 이러한 거에 일상적인 내 바람,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가 있겠고, 또 하나는 좀 장기적인, 내가 뭐 학교에 들어간다던가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거나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력이 들어가야 돼만.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거의 출전하는 선수들 다 내 마음처럼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 인터뷰 보면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것처럼 내 마음대로 된다는 의미가 꼭 무언가가 되고 메달을 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준식님의 신청과 함께 듣겠습니다. 짐 리브스의 에네벌 리. It was many and many a year ago in a kingdom by the sea that a maiden there lived whom you may know by the name of Annabel Lee. And this maiden, she lived with no other thought than to love and be loved by me. I was a child and she was a child in this kingdom by the sea, but we loved with a love that was more than love, I and my Annabel Lee, with a love that the winged seraphs of heaven coveted her and me. And this was the reason that long ago in this kingdom by the sea, a wind blew out of a cloud, chilling my beautiful Annabel Lee, so that her highborn kinsman came and bore her away from me to shut her up in a sepulchre in this kingdom by the sea. The angels, not half so happy in heaven, went envying her and me. Yes, that was the reason, as all men know, in this kingdom by the sea, that the wind came out of a cloud by night, chilling and killing my beautiful Annabel Lee. But our love, it was stronger by far than the love of those who were older than we, of many who were wiser than we, and neither the angels in heaven above nor the demons down under the sea can ever dissever my soul from the soul of the beautiful Annabel. For the moon never beams without bringing me dreams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and the stars never rise but I feel the bright eyes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And so all the night tide I lie down by the side of my darling, my life and my bride, in the sepulchre there by the sea, in her tomb by the sounding sea. 짐 리브스의 에나벌 리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 라디오 책갈피 방송에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박진숙 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진행자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사려 깊은 진행자님 말씀 마음씀에 지인분의 기분도 금세 풀리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방송 듣고 며칠 동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틈날 때마다 생각해 봤는데요. 딱히 떠오르진 않네요. 나이 들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굳이 마음을 내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상황이나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은 스르륵 저절로 풀리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저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지금 선택한 제 삶의 방식이에요. 노래 신청합니다. 가수 비비의 상큼한 목소리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들려주세요. 조이나 권준호님 목소리도 좋습니다. 방송이 있는 월요일은요, 오늘이네요. 서류상 생일이라 축하 문자와 메일들을 여러 통 받게 될 것 같아요. 신청한 노래 들으면서 곧 다가올 진짜 생일은 어떻게 보낼까? 기분 좋은 계획들 세워볼까 합니다. 진행자님과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님들께 남은 여름날들이 찬란하고 눈부시게 기억되시길, 그런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먼저 서류상이긴 하지만 네, 박진숙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마도 음력이신가 봐요. SNS에 생일이 표시되면서 음력과 양력이 있죠. 그래서 보면 저는 양력을 세거든요. 그래서 생일 늘 이제 양력에 맞춰서 축하를 받거나 하는데, 음력과 양력을 세시는 분들은 저도 늘 혼돈되더라고요. 하지만 축하는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2번 받으면 좋은 거죠. 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신청곡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듣고 할 건데요. 권준호님의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빗소리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책방에 들렀어. 네, 박진숙님 서류상의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오늘 생일 맞이하신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진숙 선생님, 박진숙 선생님, 네, 서류상의 생일 이후에 진짜 생일에도 한번 연락 주세요. 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이번엔 조세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떠오른 건요, 라디오 책갈피의 사연과 신청곡 올리기였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과 생각을 나누니 참 좋은 시간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자기계발 강의를 자주 듣곤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성취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해주셨고요. 감사의 일기 쓰기, 지난번 방송 기억납니다. 드디어 네, 지지난주에 100일이 지나셨네요. 네, 오늘 축하할 일이 많은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감사일기 100일을 넘겼다는 말,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고, 바라기만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고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고요. 이런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면서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라는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기쁨과 행복을 갖게 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래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런 게 아니겠니?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좀 빠른 인사 드릴게요.
그럼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머리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심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가